네, 코로나19 사태가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서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그중 한 분야가 대리운전 기사들입니다.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 중에 한 분들이고요. 지난 1년을 이분들 어떻게 지내왔을까요? 김정영 전국대리기사협회 회장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회장님 요즘에도 대리운전 직접 뛰고 그러십니까? 예, 가급적 저도 현장을 많이 찌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사람들의 왕래가 코로나19 때문에 뚝 끊겨버리고 식당 같은 또 술집 같은 곳에 영업 제한이 이루어지면서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예, 1년 예. 동안 대리운전 기사들 어떻게 버텨오셨나요? 제가 이 질문을 딱 받는 순간 뭔가 좀 왈칵한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네. 대리기사로서 대리기사를 하면 안 될 정도로 완전히 바닥을 가고 있다. 네. 참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다 갖고 있는 거죠. 네. 바닥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바닥을 보셨으니까 이제 올라갈 일이 있겠죠. 죄송한 질문이지만은 평균적으로 이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 수입이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었나요? 지금 업무 시간 자체가 극도로 이제 제한돼 있잖아요. 맞아요. 네. 수입 자체의 어떤 안정성 자체가 완전히 파괴가 돼버렸다 봐야죠. 수입 자체의 안정성 자체가 파괴가 돼버렸다. 물론 그전에도 뭐 수입 자체가 뭐 썩 좋지는 않았던 거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네. 이제는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두 콜 정도 탈 수밖에 없고. 네. 그것도 안정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수입이 얼마다라고 타산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날에 따라서 정말 몇만 원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이 돼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경제적인 면 외에 대리운전 기사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는 생각나는데 한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대리기사들은 그 낯선 차량들을 계속 갈아타면서 네. 그 좁은 차량 공간 안에서 얼굴을 맞대면서 운행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나마 다른 택시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차량 같은 경우는 네. 자기의 차량을 지속적으로 운행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덜하겠지만 대리기사는 계속 낯선 차량들을 바꿔가면서 하다 보니까 네. 그 전염의 가능성은 항상 저희들이 염려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더 크고요. 그렇겠네요. 네. 둘째는 이 업무 환경 자체가 완전히 붕괴가 돼버렸죠. 대리기사들은 콜을 타면서 이동하면서 자기들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런 콜을 수행하고 낯선 땅에 떨어지면 거기서 이제 콜을 대기하고 이제 이렇게 또 일거리를 찾고 이러는데 네. 그 낯선 땅에 떨어지면 특히 밤 새벽 같은 경우는 오갈 데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겠습니다. 그나마 그 전에는 이제 밤에 출출하면 뭐 식당에 가서 간단한 뭐라도 먹는다든가 또는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는다든가 아니면 추운 겨울날에 그 PC방 같은데 PC나 하면서 대기를 하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네. 지금은 그게 다 금지가 돼 있잖아요. 그렇겠네요. 추운 겨울날에 시간이 지나버리면 그때는 일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정말 오도 가도 못하고 갇혀버리는 건데. 그렇겠어요. 그나마 서울 같은 경우는 요즘은 그 쉼터가 길거리에 좀 있어서 그나마 다행스럽습니다만 네. 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람들이 더욱더 어렵다고 봐야죠. 그나마 이 동네에 편의점이라도 좀 있으면 괜찮겠는데 편의점마저 없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러면 진짜 허허벌판 같은 곳에서 차도 안 다니고 아무데로 들어갈 데도 없고 식당마저 문 닫고. 예. 네, 그래서 업무 환경 자체가 붕괴됐다는 말씀을 하시는군요. 그리고 또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힘들어하게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보험 중복 가입 문제, 이게 있어요. 예. 그동안 대리기사들이 가입하는 보험 구조가 어떻게 돼 있었나요? 대리기사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제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 수밖에 없는데요. 네. 보험을 들어야만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네. 그 특정한 업체에 소속이 되어 있어가지고 네. 단체로 보험에 가입하는 이런 형태를 주로 취하고 있어요. 네. 지금도 물론 대리기사가 개인 보험에 가입을 할 수는 있어요. 일반적으로 보험사가 받아는 줘요. 근데 문제는 이걸 현장에서 업체들이 자기들이 들어있는 단체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대리기사가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주지를 않아 버려요.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단체 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업체들이 대리기사들에게 단체 보험을 강요하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네. 어떤 이유인지 짐작이 갑니다. 내는 보험료의 많은 부분을 그동안에 착복을 한다든가 또는 가입을 누락시켜서 거기서 부당 이득을 내는 이런 구조가 쭉 진행이 돼 왔었죠. 네.
소비자가 내는 보험료를 이거를 중간에서 가로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커다란 범죄 행위거든요. 네, 그렇겠어요. 네. 대리판 같은 경우는 네. 대리기사들이 자기가 돈을 내면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동안의 가입자로서 그리고 피보험자로서의 자격과 권리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네. 자기가 어떤 상품에 어떤 보험에 얼마를 실제로 내고 있는지를 지가 돈을 내면서도 알 수가 없는 아주 이런 투명성이 완전 확보가 안 됐던 그런 네. 시장이었던 거죠. 그랬었군요. 이 업체에서 보험을 단체로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그 네. 업체에서 콜이 오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른 업체에도 또 이렇게 이용을 해야 될 텐데 거기에 또 중복으로 가입이 되는 그런 문제도 있죠. 시장 자체가 네. 어떤 자기가 소속돼 있는 기사한테 콜을 줄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지가 않아요. 네. 자기 소속 기사가 있다 할지라도 이 콜이 각가지 지역에서 좀 발생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자기 대리기사를 직접 보내서 콜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있지가 않다 보니까 시장이 소위 기사를 공유한다 그러고 콜을 공유하는 이런 상황이 돼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기사들은 특정한 업체에 가입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 특정한 업체에 콜을 받지 않은 이 시장의 특성상 또한 콜을 많이 받기 위해서 기사들이 2군데, 3군데 업체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프로그램상으로 간 거죠. 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2개, 3개 쓸 때마다 그때마다 보험료를 또 따로따로 내야 하는 소위 2중보험, 3중보험의 문제가 상당히 많았던 거죠. 그랬겠어요. 네. 그나마 이제 저희들이 나름대로 소위 투쟁도 하고 이렇게 공론화를 시키면서 최소한도 수도권에서는 보험의 이중가입 문제는 많이 해소가 됐어요. 다행이네요. 그나마. 문제는 지방은 이게 여전하고 지방은 특히 보험료가 말도 못할 정도로 비싸요. 예컨대 병원을 옮길 때마다 의료보험을 따로따로 들어야 되는 비유컨대 이런 말도 안 되는 구조가 돼 있는 거죠. 네, 굉장히 좀 비상식적인 구조가 계속 이어져 왔었군요. 그러면은 기사 한 분당 보통 어느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를 해왔습니까? 네, 단체 보험의 경우는 나이에 따라 좀 보험료가 차이 있어요. 네. 50세 정도의 대리기사 같은 경우는 월 한 달에 한 2만 원 정도 이렇게 납부합니다. 네. 60대가 넘어가면 이게 뭐 한 14, 5만 원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가 버리고요. 네. 요즘은 일단은 업체가 대리 보험에서 공식적으로 돈을 받아가지고 중간에서 착복할 수 있는 구조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나마 조금은 투명화된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리운전 업체들은 보험료가 아니라 관리비라든가 관리비, 출근비도 또는 있어요? 셔틀 운행비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용을 따로 대리기사들한테 받아서 그게 그거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와 정치권이 뭐 대책을 마련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문제가 됐던 보험 가입 여부 확인 이거는 잘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나요? 사실 얼마 전에 정책 당국에서 한 3가지 정도로 대리보험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는데 어쨌건 정책 당국이 직접 그런 논의를 대외적으로 발표하면서 이 대리보험의 부당한 현실을 좀 공론화시켜주는 그런 효과는 있었다고 보고 저희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현장의 기사의 입장에서 본다 그럴 때는 실효성이 거의 없다 하는 것좀 저희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 정책 당국이 발표한 3가지 방안이 보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리기사들이 자기가 내는 보험료가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사이트를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개인 보험 가입을 가능하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보험료가 조금 싼 상품을 개발해서 기사들한테 보급하겠다. 크게 보면 이 3가지거든요. 근데 이 3가지 어느 정도도 실제로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또는 재탕3탕이고 현장에서 이것이 전 실효성을 갖지 못한다. 이런 저희들의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할까요? 좀 제안을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어떤 나름대로의 그때 나오는 대책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풍선 효과라고 할까요? 그럼 이에 대한 대안을 뭐를 잡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 결국 근본적으로는 대리운전 시장에서 업체와 대리기사 간의 힘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어떠한 일시적인 정책이라 한다 할지라도 이게 또 다른 방도로 계속 힘이 없는 대리기사들은 일방적으로 갑질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끊임없이 그동안에 합법화되고 그리고 제도화를 통해서 시장의 공정성과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자 하는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 그렇군요. 그 이유가 네. 되고 있는 거죠. 네. 최근에 보면 좀 나름대로 그래도 음. 좀 희망을 좀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좀 생겼어요. 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정부 입법으로 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라고 하는 법안을 지금 그 국회에 제출해서 네. 정부 입법으로 거의 이제 완성이 돼가고 있는 걸로 알고 네. 있어요. 네. 저는 대리 기사뿐만 아니라 지금 소위 말하는 플랫폼 노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또한 그런 플랫폼을 운영하는 업체들의 형태가 갈수록 극심해지다 보니까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한 행위를 시정할 수 있는 법안을 지금 그 국회가 네. 받아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속에서 대리기사들의 이 일정한 악재화를 통한 시스템의 공정성, 풍토의 공정성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노려볼 수 있는 네. 가능성이 좀 커진 거죠. 네. 그동안 저희들이 대리운전법이라는 개별 입법을 사실은 그 입법화시키기 굉장히 힘들었고 플랫폼 그 공정화법이 이렇게 나름대로 이번에 나오면 네. 그 과정에서 그 알겠습니다. 대리운전 시장에 네. 일정한 공정성이 조금은 좀 확보되지 않겠나 네.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애청자 8698번님께서 대리기사님들 수고 많으시고 애로도 많으시네요 라고 하시면서 업체를 위한 보험인가요? 보험 내용도 모르고 하는 보험 계약이 어디 있나요? 다방면에서 소잃고 매한강 고치는 나라가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 네. 고마운 지적이십니다. 네, 네. 시간이 다 됐는데 끝으로 못다한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 마무리를 해보죠. 고맙게도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우선 감사를 드리는데요. 네. 저희들이 방송에 나오거나 이런 그 언론을 통해서 보면 항상 어렵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저 현실이 참 답답해요. 네. 또한 동시에 소비자분들의 그 대리기사들에 대한 그 일정한 그 의식이라 그럴까? 네. 대리기사들이 특별한 다른 사람이 아니고 네. 서로 존중하면 될 것 이 같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네. 예, 같이 헤쳐가면서 그 어려운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정들이다. 우리의 네. 이웃이다 하는 마음으로 좀 같이 좀 더 그래야겠습니다. 이런 그런 시각으로 좀 봐주시면 고맙겠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아무튼 대리운전하시는 분들 늘 건강하고 안전한 그런 하루 보내시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김종용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